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백제 정벌 시에 당 고종이 왜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총관에 임명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이도 행군총관이라는 것은요, 우이 지역 정벌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정벌하러 가는데 왜 백제도 행군총관이라고 하지 않고 우위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위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걸까요? 중원의 고대 사서들의 기록에 따르면 우위는 바로 산동성에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우위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여도 우위거든요. 영산강 세력도 우위 세력이고요. 그런데 이 우위가 기록된 것은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정벌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백제를 정벌할 때 백제도 그 산동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산동도 공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동반도에 있었던 우이족 그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서와 삼국사계는요, 김춘추의 직책이 우이도 행군 총관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제를 정벌할 때. 자, 신당서의 동의열전 신라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듬해 655년입니다. 백제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는 다 고려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 고려입니다. 고려. 원래 고구려가. 그 이후에 고려도 또 고려고요. 백제 고려 말갈이 신라의 30성을 벌치하자 사신이 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 신당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신이 왔다는 거예요. 당 고종은 소종방에게 명하여 그들을 백제를 토벌하게 하고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마침내 백제를 평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김춘추가 백제를 공격하러 가는데 우이도 행군총관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바로 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백제의 나라 이름은 백제, 종족 이름은 우이족인 거죠. 이건 똑같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이 내용이. 660년 3월 당 고종이 자무의대장군 소종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이 신구는 백제 세력이 부여 그 왕 위구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북방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신구는 바로 북방의 몽골 항해산 지역에 있었던 백제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여 세력 전체를 이게 그 총괄 정벌하는 대총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았고요. 유백경 등 수륙 1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칙명으로, 그리고 이게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삼았다. 그래서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성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우이도 행군 총관이 된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백제가 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이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거를 바이두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우이를 쳐넣어갖고 검색 결과를 찾아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이가요, 이게 우이 문화의 기원은 상고 요임금 시기다 라는 거예요. 요임금 시기, 그러니까 우이족들이 산동반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이족이 바로 고조선이거든요. 이 양곡이 바로 평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활동 지역은 고대 청주, 이게 산동반도 지역의 청주 동부의 그 해변 지역이다 이거죠. 즉 지금의 교동반도 동부지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 보십시오. 이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1면, 2면, 3면, 4면에 소정방이가 장황하게 자기 공적을 적어놨어요. 예, 자기가 엄청 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족의 기원을 보면요, 이 상서 요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임금이 그 따로 희중에게 명해가지고 우이에 거주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이가 바로 산동반도, 교동반도 일대예요. 그것을 양곡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해가 뜨면은 그거 이제 봄 작물들을 이렇게 그 잘 키우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때의 경학가인 공항부기가 주석하기를 동이의 땅을 우이라 했다는 거예요. 동이족이 바로 우이족인 거예요. 그래서 후한서 동이전에도 동이에는 구종이 있는데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동이 이게 바로 고조선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이. 옛날에 요임금이 그 휘중은 바로 태복희의 장남입니다. 휘중에게 명해서 우위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위는 바로 양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산과 바다에 이렇게 일대에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구족이 살았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가 바로 우이라는 거죠. 예. 구이족이라는 게 바로 대표 종족이 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명나라의 사서에는요, 매곡과 우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곡은 바로 태양이 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역이에요, 서역. 그리고 동쪽, 산동반도 일대가 바로 우이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이족이 산동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산동반도에서 한반도 일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대명 일통지에도 등주는 이렇게 당우 시기에 우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등주 지역, 즉 산동반도 이렇게 용머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거기가 바로 등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요순 임금 시기에 바로 우이였고 춘추 시기에는 모자국이 됐다. 예, 모씨 나라. 우리나라에 한평 모씨들이 들어와 있죠. 예. 그 이상의 그 기재된 내용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이 문화의 최초의 기원은 바로 요임금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까지 1000년 이상 지속됐다 이런 거예요. 예, 우이 이후로 이제 이름이 올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이족 문화와 활동 지역은요, 옛 등주 동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연태와 유해시 등 산동성, 서화, 거유산 일대가 바로 우이족의 발상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유산이 뭐 이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쪽을 교동반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쪽 전체를 교동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우이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우이족하고 레이족이 서로 이게 레이족이 이쪽에 있었어요. 서로 이제 같은 세력이에요. 예, 서로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산동반도의 토착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이렇게 영향력의 범위가 산동 일대뿐만 아니고 요 북쪽에 북경 일대, 그 다음에 산서성 그 일대까지가 다 한민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원 땅이 우리가 빼앗긴 땅입니다. 앞으로 되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 동북공정 논리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이족이 이게 산동에 있던 한민족인데 그럼 이 땅을 찾아야지 찾는 게 왜 동북공정입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식민사학자도 아니고 제야사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우이족이 바로 한민족인데 그것조차 모르면서 이게 우이족을 이야기를 하면은 중원의 한민족의 중원이 한민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은 이게 이제
동북공정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중원 세력들한테 결국 먹힌다는 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에 등주 서쪽 이쪽이 이제 등주 지역이죠. 이쪽 서쪽이니까 이쪽에 레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제나라의 수도였던 임치고요. 그래서 레이가 레국을 건국을 했는데 우이와 레이가 이때 서로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BC 567년에 내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제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나라가 이제 있으면서 레국하고 같이 공존을 해요. 공존하다가 이게 이제 이 제황공 시기에 이제 이 관자에 보면 관자가 말하기를 제나라는 바로 레이족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족이 제나라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BC 221년에 제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제 진시황이 지배를 하다가 진시황이 이제 10여 년 만에 결국은 진나라가 이제 거의 붕괴 위기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산동반도도 엄청난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이제 마한이 건국되는 거예요. 이 산동반도하고 그 북경 일대. 그리고 이제 요수 지금의 북경 동쪽 요동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마한이 건국되는 거예요. 마한 55개국의 위치를 비정을 해보면 북경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지역이 다 망라됩니다. 55개국의 위치도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동에서 이제 백제가 건국이 되죠. 요동의 남쪽 대방고지에서 구태백제가 건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백제가 이제 중원에 있었던 거예요. 이 중원에 있는 대륙백제를 설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동북공정의 논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식민사학자들 못지 않습니다. 사고전서에도요 우이가 등장을 해요. 동이 구이는 우이고 아까 보셨죠? 그리고 우이가 고조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이족이 고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두의 아까 우이하고 사고전서의 우이를 같이 합치면 바로 동이 구이가 우이고 우이가 고조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 구이족이 역사를 고조선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갈 길이. 우이가 고조선이라고 명백하게 써져 있어요. 사고전서 경부 우공추지 권사에 보면 자 월해 청주에서 바다를 건너면 앞에 청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앞에 부분에. 그래서 청주에서 바다를 건너면 청주하고요. 요동 지역은 옛날에 거기가 엄청난 뻘지대가 있었어요. 요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바다를 건너가지고 요동으로 가는 겁니다. 산동반도에서. 요동과 낙랑과 삼안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청주에서 바다를 건너면 요동과 낙랑과 삼안으로 땅이 나뉘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요수에 다다른다. 그리고 한무제가 낙랑과 현토에 두 군을 설치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곳은 모두 고대 우이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동 지역, 낙랑이고 현토고 다 원래 우이족 고조선의 땅이었다는 거죠. 청주 지역은 또 우이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이족, 즉 고조선이 청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산동반도에도. 이거 삼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삼안불여언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우이는 휘하에 가 살았던 곳이고 조선의 기자가 봉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원에 불응하고 교화가 미치지 않는 밖에 있었다는 거죠.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만 해도요, 산동 지역은 중원하고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대당평 100제곱 비명이 쓰여져 있죠.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대당평 100제곱 비명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렇게 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예, 제가 모처럼 이번 주말에 지난 일요일 날 이게 부여 정림사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 옆에 또 그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영상도 보고 이 봉황도 보고 왔습니다. 뭐 소정방의 그가 조개숙과 조개숙의 제 직책이 나오는데 여기 우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소정방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지절 신구는 이게 북경 북쪽 몽골 일대의 항해산 일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도 이게 이 백제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의. 바로 우의는 바로 산동반도 지역하고 바로 이 부여가 바로 이게 우의예요. 우의. 여기 부여에서 목간도 나왔어요. 우의라고 적힌. 네. 그리고 여기가 사비인데요. 여기가 이게 부여가 바로 사비현이라고 그러는데 사비현의 다른 이름이요. 바로 우의예요. 우의. 그러니까 사비를 우의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명 부여라는 지역 자체가 우의현이었어요. 그래서 우의마한. 자, 마한은 바로 그 요소 지역에서부터 그 중원의 그 절강선까지 그리고 한반도 일대 여기까지 다 마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백제가 멸망할 때 조개숙이 마한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마한은 멸망하지 않은 거죠. 백제하고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마한을 AD 9년에 그 멸망했다고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건 완전히 왜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한 역사를 완전히 축소시켜버리고 그 왜곡을 한 거예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소정방이가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우이마한이라고. 자기가 우이마한 정벌, 웅진은 공주를 말하죠. 우이마한, 웅진 등 14도 정벌 대총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무이 대장군이고 상주국. 상주국은 옛날에 관직명입니다. 정이품, 형국공으로 불렸고 하여튼 직책도 엄청 많습니다. 소정방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개숙의 직책에도 이게 우의도 부총관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우의가 나오잖아요. 아까 우의도 총관은 누구였습니까? 김주치였죠. 그러니까 그 부총관. 이 바로 오무우 중랑장 상주국 조개숙이었다는 거예요. 자, 만과 백제의 관계는요. 레이족 만에서 백제가 비롯됐다는 것이 바로 많은 대부분의 사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직공도를 보면요. 백제는 구 레이만 지속, 즉 옛날에 레이만에 속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예, 백제는 옛날에 레이만에 속했다는 거예요. 백제가 옛날에 레이다. 이런 해석은 참 어거지죠. 왜냐하면 백제가 이게 구태 백제가요. 이게 구태가 여기 북경 북쪽에 있었던 부여족이에요. 구태가 이쪽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대방이죠. 대방. 여기가 대방고지입니다. 대방고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까지가 대방고지예요. 여기에다가 백제를 건국한 거예요. BC 2세기 아니 AD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 그리고 학왕학 선생도 산동 강소 지역은 바로 우이족이 있었던 곳인데 우이는 이렇게도 썼고요. 같은 우이. 후한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씨, 우기, 올지 이게 다 모두 휘중 즉 태호복희 장남의 아들로 부여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여
부여족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연나라 장수 징계가 조선 이쪽에 있었던 조선을 공격을 하자 조선이 창녀 일대로 후퇴를 하고요. 그럼 이 창녀 일대 땅이 좁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하고 이렇게 산동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반도에 이주를 한 겁니다. 그 발라로. 발라가 바로 올지국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지역을 이제 세력을 회복을 해갖고 이렇게 이 지역까지를 많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요 밑에까지. 예, 이상 우위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